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호이안 오늘 날씨는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막 쓸 정도는 아닌데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해서 잠깐 오후에 들어와서 쉬다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읽었냐면 보시다시피 에이트란 책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트이고요. 이지성 지음 차이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8, 8, 이 궁금증이 무척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작가 소개이죠.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기계발,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 넘는 책을 출간했고 총 430만 부의 이상의 기록을 달성했다. 대표작으로는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등이 있다. 주요 저서들로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처음 읽고 빠져들었던 게 바로 이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다 알고 계신 아름 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리얼라이즈 된다는, 제가 2016년도 이 책을 보고 나서 완전 시각화, 상상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던 책인데요. 그리고 나서 신간 에이트를 이제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해 주신 우리 이땡땡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읽지 않았고 일단 제가 읽었던 사전 독서, 읽었던 부분 중에서 사전 독서와 읽은 부분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냐면 딱 53페이지 읽었네요. 전 책을 읽으면 한 50페이지 정도씩 단위로는 틈틈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요만큼 읽었는데요. 먼저 책에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에서 뽑았던 3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제목에도 나오는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입니다. 또 하나는 예측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책 앞쪽을 읽다 보면은 바로 나오는 키워드예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지성 작가님이 얘기한 인문학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독서와 사색이 빠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를 뭐로 하면 좋을까 많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지성 작가님이 수들을 읽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들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측해서 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결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예측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서 세 가지 키워드를 사전 독서 뽑아보았습니다. 8가지 정말 궁금하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차부터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책을 볼때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그 고민했어요. 당신에게 묻는다. 자, 우리가 불길에 쌓여 있는 상상이 되시나요? 불이 나기 정말 어렵지만 한 번 나면 크게 나죠. 이제 그거는 강도의 차이, 빈도보다는 강도의 차이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낙성대역에 살 때 진짜 전쟁이 나면 이런 소리가 날까 할 정도로 새벽에 빵 소리를 들은 거예요. 빵도 아니고 펑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굉음을 들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치킨집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그 치킨집이 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소리가 무서워서 근데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불길 우리 집에 휩싸이겠죠. 근데 무서워서 밖에 못 나게 하겠더라고요. 덜덜덜 다리가 떨려서. 자, 저는 그런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지성 작가님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대형 선박이 내가 타고 있어요. 근데 화염에 막 쌓여 있어요. 대형 선박에 불이 난 거죠. 근데 그 대형 선박이 아파트 17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로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게 두려워서 그냥 아무 행동도 못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불타 죽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1998년 7월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이 석유 시추션 갑판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 살았고요. 나머지 168명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불타오르는 갑판 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홀로 뛰어들었겠습니까? 아니면 168명과 함께 있다가 불타 죽었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첫 시작부터가 완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거지? 라도 저도 궁금증을 가지면서 보았는데요. 목차는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파트 2, 10년 후 당신의 자리는 없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지시를 받는 사람. 파트 3가 제가 궁금해하는, 또 우리 이 책을 집으신 독자님들이 궁금해할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8 하라이고요. 디지털을 차단하라.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노잉을 버리고 비잉과 두잉하라.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문화 인류적 여행을 경험하라.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총 8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이 궁금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부분부터 쭉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프롤로그만 해도 지금 이만큼 돼요. 프롤로그가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작가가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대체되지 않는 최선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소름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님께 강력하게 말할 정도로 그럼 우리 현실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지금 읽은 부분만이라도 우리 꿈치님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했냐면 죽기 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스티브 잡스는 왜 인공지능에 그렇게 목을 메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항상 독서와 사색, 인문에 대해서도 많이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는 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탄다면 그것은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실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왜 인공지능에 이렇게 미쳐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이지성 작가님은 똑같았대요. 아이폰을 사기 전에는 절대 아이폰을 사기 전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절대 아이폰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짐으로 해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인문학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남은 인생을 모두 인공지능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지성 작가님이 인문학, 그래서 인문 관련된 책 계속 쓰셨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어떻게 하면 그 이미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슨 준비를 해야지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고 지배를 받지 않고 지시를 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우리한테 남겨줍니다. 미래 인류사회는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책 내용을 보면서 그 우리 터미네이터 최근에 개봉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맷 데이먼 나온 영화 있었거든요. 그 영화도 보면서 아무튼 미래의 그런 SF 영화는 다 인공지능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더라는 영화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새로운 저한테 질문거리를 남겨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대한민국이 화염이 쌓여있는 나라인가, 그 불타는 선박 안에 있는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이 1위인 나라가 누구나 많아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1위가 우리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치도 나오거든요. 근데 웃긴 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저 지금 급한 대로 사는 것. 아우 뭐 인공지능이 언젠가 되겠지만 나 사는 동안은 아니요. 나 죽고 나서 되겠지라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인공지능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당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갈 것인가? 나는 당신이 후자가 되기를 바란다. 왜냐고요? 미래의 당신은 물론 당신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이트란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조금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상위 1%가 움직였던 것. 그러니까 어떤 책이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비행기에서 특등석에 탄 사람들은요, 독서나 사색을 하는데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에 탄 사람들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성찰하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 좀 그랬어요. 아니, 휴대폰을 보거나, 그래서 결국 이지성 작가님 얘기하는 거는 독서와 사색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하나의 포인트는 얻었습니다.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독서, 사색, 성찰이라는 키워드도 얻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시대는 끝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가 오픈이 됐잖아요. 어떤 대학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다 오픈시켰던 이유가 강의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의 시대는 끝났다.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 그러면 또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라는 거지? 강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자녀들을 자퇴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걸 알았던 게 뭐냐면 일본이요 2013년 6월에 교육혁명을 했는데 국제 버칼로레아 근데 이게 IB라고 부르는데요.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 과정인데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걸 핵심을 하고 있대요. 일본에서 교육혁명을 했는데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바칼로레아라는 걸 도입했다고 그래서 이게 그럼 우리가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리뷰를 써보고 누군가한테 책의 중요성 알리는 것도 좀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제가 지금 계속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 평균 독서량이 166이라는 성적표인데 우리나라의 성적표입니다. 일본이요. 국민 평균 독서량이 60권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분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1년 평균 독서량이 50권 아래인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뭐 100권, 200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많이 읽으신다고 해도 50권 왔다 갔다 하시고 대부분 한 달 평균 한 권도 읽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평균 독서량이 60권이라고 일본의 평균 독서량이 1년 기준으로 60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가 바칼로레아를 도입해서 국민 독서의 질을 올린다고 하니 그러면 166인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에이트라는 책을 읽고 잠깐 영상을 촬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읽을 거고요. 다 읽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칼로레아라는 것도 한번 제가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에이트를 읽지 않으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명 같은 게 생겼냐면 책 먹는 여자 유튜브를 보신 분이라면 저희가 지금 166이라 그랬잖아요. 평균 독수량이 3개. 책 먹는 여자 영상을 보신 어느 한 분이라도 책 읽고 싶다. 이 책이 이랬어? 재밌네? 다른 책도 읽어봐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독서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순위를 끌어오르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더 자부심도 느끼고 더 책임감도 느끼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 먹는 여자 컨셉은 예전에는 지금 책 한 권을 다 읽고 거기서 뽑아서만 알려드렸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책 한 권을 뜯어먹는 맛으로 지금처럼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도 좀 느낌이 있었던 부분이나 구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에이트 읽었던 부분을 50페이지까지 읽었던 부분을 호이안에서 숙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우리 꿈치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서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에이트로 저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우리 어떻게 살면 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